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판례 100선 중에 12번 케이스입니다. 소액주주의, 소수주주의, 회계정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생 절차. 이건 이미 아마 검색을 해보면 이미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은 선정당사자, 그러니까 소수주주를 여러 명 모은 사람이죠.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과 그 밖에 회계장부 서류에 대해 열람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 분쟁에서 많이 쓰죠. 1심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는 열람 등사를 인용하고 나머지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해서는 상법 466조 제1항에 의한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계속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항고심은 피신청인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회사의 자세한 재산 상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의 이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추가하면서 신청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 파기환송. 결정 요지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소액주주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뭐 조사위원, 회계법인이 아무리 자세하게 써서 그거 복사하면 되지 않았냐 해도 별도로 상법 규정에 의한 열람 등사 청구권 이런 거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라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죠.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자료 확보 수단과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른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이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이 가처분 사건 계속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소송 수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만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 회생 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에 대해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 및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주는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먼저 주주는 회생 절차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회생회사에 대한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 보유 비율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열람 대상이 법원에 제출된 문서 등에 한정되고, 법원이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의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열람 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받고 있죠. 다음으로 회생 절차에서 구성되는 채권자 협의회로부터 주주가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 방안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법 규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 협의회는 법원,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서류 등을 제공받고, 채권자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채권자도 자신의 비용으로 채권자 협의회에 사본의 제공을 청구함으로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주주의 경우 채권자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법률 규칙 규정만으로는 주주의 채권자 협의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와 관련하여 이제 미국 연방파산법은 채권자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별도의 지분권자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대상 결정에서 쟁점이 된 것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상법 466조 제1항에 의해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은 채무재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결정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원 쪽에 한번 이거 열람 등사 청구권 한번 행사했는데, 행사에서 한번 뭐 법원에서 인용돼서 야 이게 강력한 권리다라는 거를 이제 회사 분쟁에서 그렇죠.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상법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이 회생 절차 개시로 배제되거나 회생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는 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 권리에 관한 판단인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은 이른바 공익권인 소수주주권의 하나로서 회생 절차에 의해서 그 행사가 배제할 수 없겠죠. 행사가 제한되는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타당한 결론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소수주권 행사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소수주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 서류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조사위원이 보고서에도 회계장부 등이 반드시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결정에 따르면 소수주주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료 확보 면에서 더 불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회생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여지도 있다. 다만 회생 절차의 특성상 채권자가 제공받는 정보가 주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실무에서 운영 의무가 필요해 보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권리 변경 등의 효력이 없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 회복되므로 소수주주권에 따른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단인데 대상 결정은 인가전 폐지의 경우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회생 절차 실무상 기존 주식이 100% 감자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을 약간이라도 남기는 형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회생 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남는다. 다만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감자로 인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주주의 신청은 각하된다는 얘기죠. 3.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 아니었나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리가 회생회사에서 적용되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서 회생 절차에서도 소수주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그렇죠. 정당한 목적, 업무 방해 이때는 기각된다는 얘기죠. 회생 절차와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 결정의 의미. 회생 절차 개시, 대상 결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회생 절차의 개시와 소송 절차의 중단이라는 관점에서 의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는 항고심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렇다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은 채무자 그대로인가, 그러니까 회사 그대로인가, 아니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수계시켜야 하는가. 이 사건 항고심에서는 피신청인 회사 관리인으로 수계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이러한 수계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관리인으로서의 수계가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우리 많이 했죠 이거. 중단한 소송 절차 중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의 관계가 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일을 수계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되는 소송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에 구속되므로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경우가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주주가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 이소 등 역시 채무자 내부의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중단되는 재산관계의 소송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수주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어떠한가? 일견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과 재산관계의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재생법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 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장부 등의 관리는 전형적인 채무자의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관련성이 작지 않은 점. 현실적으로도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계장부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로서 열람등사의 허용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주주의 권리 행사이기는 해도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이라는 범주에 넣어 채무자를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보다는 관리인이 수기하여 소송을 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가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쟁점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회생 절차에서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등으로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상 결정은 이렇게 미약한 지위 회생회사 소수주주에게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바 지분권자위원회와 같은 회생 절차 내 기간이 없는 우리 회생 절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실무에서는 열람등사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 가처분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수계를 전제로 진행된 사안으로 향후 회생 절차로 중단되는 소송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만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이 의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회생 절차 내에서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은 배제할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조직법적, 단체법적, 사단적 활동, 사단적 권리 외견 이렇게 보여도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인이 수계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